안녕하세요.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럽의 반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촬영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좀 30분 이상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럽의 정리하면서 마지막 순서인 유류분을 이제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상장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과 금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과 금전으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증여죠. 증여나 유증되는 게 보통 이제 부동산하고 금전입니다. 대부분. 이 이외에 물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비상장 주식이 나오면 저희 경험상 보통 재산이 100억대 이상, 1000억까지 이런 부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동산과 금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은 반환 원칙은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 금전은 금전대로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반환 여기서 이제 반환 비율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빠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유럽을 3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합니다. 시가 감정을 이제 어느 시점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당시죠. 이 상속 개시 당시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을 기준 이제 상속 개시 당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말이 꼬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8시 반이 다 돼갑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세타가 차라리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꼬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이 시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억이다, 20억이다, 정신이 없습니다. 20억이다, 이게 10억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합치면 이게 3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3분의 2, 여기서 3분의 1 이렇게 해서 요 3억이 여기서부터 1억을 가져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2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비율이 정해지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또는 부동산과 금전을 가졌을 때는 이런 비율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만약에 하나 더 있다, 여기 부동산이 하나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만약에 3억이다, 이렇게 되면 30억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6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절반, 60억에 30억이니까 여기서 절반에는 1억 5천, 여기서 1억, 여기서 5천,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각 증여 재산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해야 되느냐 하는 사람에 따른 부동산 반환 비율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물건별,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만약에 3억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비율로 반환하는지 그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금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 내가 유료금을 만약에 금전에서 받아야 될 게 1억이다. 1억이면 여기에다 5%에 판결 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에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원물 반환이 있습니다. 예. 원물 반환이 있고 가액 반환이 있습니다. 예. 이 원물 반환은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지분대로 받는 겁니다. 뭐 내 유류분이 뭐 이 부동산에 뭐 30억인데 내가 이 부동산에서 3억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뭐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 이 원물 반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 당시 상태 그대로 그대로인 경우는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예. 이제 뭐 이거죠. 그 부모님이 대지를 증여했습니다. 근데 대지 상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원물, 그러니까 지분을 달라는 게 원칙이고, 예. 또 물론 이거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만약에 뭐 내가 너하고 엮이는 게 싫기 때문에 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반환 의무자, 예. 그 피고가 그래 알았다 돈으로 줄게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싫다 나는 돈 없고 지분으로 가져가라, 예. 이런 경우는 지분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원물 받는 경우 증여 당시 상태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피고가 원물을 주장하면 그대로 원물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피고가 좋다 돈에 대해서 뭐 합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고가 돈으로 청구했는데 원래는 이 지분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돈으로 청구합니다. 그럴 때 피고가 오케이 돈으로 줄게 이러면 됩니다. 양 당사자가 이제 합의가 되면 의견이 동일하면 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그 증여 당시 그대로라면 기본적으로는 원물 있는 상태 지분을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번에 대구 사건이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에 뭐 근저당이 들어가면 근저당이라든가 원래는 나대지를 증여했는데 이 우회가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례분 소송을 하는 원고 쪽에서 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근저당이 있는 거 좋다. 뭐 경무에 당할 위험성이 있지만 내가 감수하겠다. 또는 이 우회 부동산이 있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내가 지분 받은 땅을 사용할 수 없지만 상황이 나대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지만 건부지로 바뀌었지만 좋다 내가 뭐 그 불편함 감수하겠다 이러면 이때는 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물 반환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가액 반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를 그 원물 반환 그러니까 현 상태 그 당시의 상태가 뭐 가능하다면 뭐 대지가 대지로 그냥 있거나 뭐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뭐 이런 상태라면 예, 그 원물 반환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액 반환입니다. 예, 가액 반환의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 매각한 경우입니다. 매각하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왜?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지분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증여 상태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뭐 대지를 그러니까 그 답을 받았는데 이게 대지를 전환해야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뭐 다시 전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돈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라든가 이걸 이제 성상이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할 때는 판결해 보면 성상이 변경됐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뭐 근저당이라든가 제약물권입니다. 이게 제약물권. 근저당 같은 경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그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 판결 종결시까지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근데 가액 반환의 경우 이 경우에 자 내가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상속 개시 당시에 이 부동산에서 내가 1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가져왔는데 재판이 끝날 때 이제 시간이 걸리죠. 요거는 언제 기준이냐면 그 상속 개시 당시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입니다. 근데 원래 유류분 소송은 1년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늦게 하면 거의 1년 다 돼서 하는 분도 계시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이 끝날 때 재판이 종결될 때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1심 재판에 있을 때 가액 반환할 때는 이제 청구치 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청구치 변경을 하려면 이제 감정을 하거든요. 얼마 받아야 된다가 여기서. 그래서 그 부동산이 아까 제가 이제 뭐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0억의 근거는 뭐냐? 감정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로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액 반환하는 것들은 그 감정할 당시의 시가를 또 산정을 합니다. 또 산정을 했는데 값이 뛰었습니다. 1억이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는 10억이었는데 10억에서 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사실 요 종결할 때 보니까 이게 뭐 15억이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이게 원래 내가 10분의 1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옵니다. 여기 이렇게 10분의 1. 그래서 1억 5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액 반환할 때는 내가 받아야 될 유류분은 그 상속 개시 당시를 따지지만 실제로 내가 취득하는 돈은 이날 재판 종결하는 날 기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이쪽으로 갔을 때 가액으로 갔을 때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은 다 상속 개시 당시로 감정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돈으로 받을 것들은 현재 시가를 또 감정을 합니다. 2번 감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감정 또 한 번 넣었다가 다시 또 넣는 건 아니고 감정 의뢰할 때 이 두 가지 시점으로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돈은 요 재판 종결 날짜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금전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가액 반환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관한 부동산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는 뭐 남는 게 없냐? 여기에는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분의 1을 가져왔으면 내 10분의 1을 피고가 쓰고 있는 겁니다. 또는 피고가 임대해서 월세 수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뭐 그 임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수익을 취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라고 봅니다. 선의라고 봅니다. 선의로 보기 때문에 그
과실을 그대로 취득을 합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는 이제 지게 되면 그걸 이제 뭐 다 남의 거라고 이제 그때부터 악의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물은 지분으로 받는 건 월세 청구가 가능한 거고, 금전으로 돈으로 청구하는 거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과실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이 가액 반환과 원물 반환은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가액 반환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간혹 요 부분을 좀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를 별도로 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뭐 광고 되시는 분도 커피 먹고 사셨다는데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커피를 먹으면 바짝하거든요. 예전에 10시 반까지 할 때, 맨날 9시까지 야근할 때는 커피를 버텼습니다. 몇 년을 거의. 커피 마시면 배도 안 고픕니다. 동다리 커피 먹으면.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예. 자, 부모님이 나한테 논을 증여를 했습니다. 예. 이 증여가 논입니다. 증여.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는 대지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그 증여 금액을 뭘로 보냐는 문제입니다. 예, 증여 금액. 증여 금액을 이 대지로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속 개시 상시로 따지는 이유는 뭐 금전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전부 상속 개시 당시로 따집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그거를 증여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얼마냐는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이라든가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증여한 금액도 전부 다 상속 개시 당시를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대지를 변경된 거는 피상속인이 갖고 증여를 안 했다면 그냥 논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대지로 바꾼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증여하지 않았다면 뭐였겠느냐는 논리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대지로 본다면, 그래서 이거에 10분의 1을 준다면 유료무권자는 이 대지를 변경한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부당하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논을 그대로 논으로 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고 바뀌었지만 이것이 그대로 논이라는 상태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이제 감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건물이 있다.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 그 대지로 바뀌어서 건물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인 상태를 가정해서 감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가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논으로 돌릴 수 없으니 돈으로 줘야 됩니다. 가액반환입니다, 이거. 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10분의 1이었죠, 여기가. 10분의 1이었습니다. 논의 상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실시 변론 종료식입니다. 자, 한 번 더 감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대지를 가정해서 감정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논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게 여기서 또 논으로 왔을 때, 논으로 왔을 때 지금 얼마냐고 감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논이 대지로 바뀌었지만 논인 상태로 감정을 하고, 상속개시 당시 내가 돈 받는 사실시 변론 종료시도 논인 것처럼 해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액반환은 원칙이 증여받을 당시 형상 그대로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네, 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따라 이 사람이 이제 말이 꼬입니다, 막 이게. 예. 아무튼 뭐 오늘 화요일인데, 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예, 저도 뭐 다음, 지금 어제 판결이 떨어졌는데 상당히 잘 떨어져가지고 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불안불안했는데, 예. 또 다음 주에 지금 또 청구시 변경을 할 게 있는데 바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아무튼 오늘 남은 주말도 일주일도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예, 다른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